네, 안녕하세요. 한미반도체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한미반도체가 굉장히 강력한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런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리고 이 상승세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어디까지 좀 눌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런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거다. 반대로 얘네들이 조정이 좀 나와준다면 어디까지 눌릴 것인지, 눌렸다가라도 반등할 수 있는지,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볼 거예요. 자,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뭘 볼 것이냐. 우선 차트상의 움직임을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흐름을 만들어놨던 그 주체들이 누군지를 한번 파악을 해볼 거다. 그리고 이 주체들의 움직임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얘네들이 계속해서 이런 상승세를 만들어 나가고 있죠. 그러면은 이런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움직임을 어느 정도 좀 보여줄 것이다 라는 부분인 거고, 자, 그런 움직임도 잘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런 움직임을 좀 보여줬던 이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자, 앞전에 이렇게 거래대금이 들어왔던 곳이 있죠. 자, 120선을 돌파하면서 거래대금을 딱 만들어 놓고 여기서 흐름을 좀 만들어 놨던 흔적이 보이는데, 자, 이 봉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 놓으면은 이 봉 안에서 지금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계속해서 횡보를 하면서 매집을 했다는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런 상승하는 움직임, 그리고 다시금 거래대금을 띄워주는 움직임이 보여주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죠. 이 세 달 동안에 계속해서 매집을 했다라면은 이 상승세는 굉장히 길 거다라고 우리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런 상승세가 어느 정도 좀 이어질 수 있다.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할 것이냐? 자, 이런 곳에서 과연 누가 매집을 했는지, 그리고 여전히 이런 곳에서 그 물량들이 들어와 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한번 보면은 지금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수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죠. 자, 외인들도 중간중간 매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매수하는 움직임이 또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특히 9월 1일부터 오늘 날짜까지 봤을 때 외인도 기관도 계속해서 매수해주는 움직임 잘 보여주고 있고, 뭐 금융투자, 보험, 투신, 뭐 연기금, 사모펀드 이런 애들까지 계속해서 매수해주는 움직임이 좀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한미반도체에 들어오고 있는 돈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이런 횡보의 움직임에서 매집을 했던 움직임, 그리고 이런 상승세를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는 거는 누구냐? 자, 기관의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외인도 거기에 한 스푼을 좀 더해서 움직임을 같이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관과 외인들의 움직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건데, 얘네들의 움직임, 기관의 움직임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우선 60거래일 동안의 움직임 속에서 자, 매수보다는 매도가 좀 더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매수 상에서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왕국투자, IBK증권, 그리고 KB증권 이런 식으로 외인과 기관들의 움직임 잘 보여주고 있고, 자, 매도 쪽에서도 미래에셋, 메릴린치, 시티그룹 이런 쪽으로 기관과 외인들의 움직임이 같이 좀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나갔던 자리가 중요해지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이 횡보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집을 했던 흔적이 나타나죠. 그리고 여기를 벗어나면서 어느 정도 빠져나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물량이 남아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 상승하면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또 해주면서 흐름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다. 자, 그리고 모건 스탠리. 얘네들은 이 횡보 구간에서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지만 여기를 벗어나기 직전부터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매수해주는 움직임을 유지해주고 있다. 그다음에 한국투자도 보면은 얘네들 이 횡보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좀 매수해주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났었고, 이런 상승세 유지하면서도 계속해서 매수해주고 있다. 자, IBK증권 얘네들은 그렇게 큰 움직임은 아니지만 이때 한번 크게 매수하고 그 이후로 짜잘짜잘하게 계속해서 매수해주는 움직임 연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었죠. 자, KB까지 한번 보면은 얘네들도 이 횡보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매수해주는 움직임이 좀 보여줬고, 그 다음에 상승하는 움직임에서도 계속 매수해주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 자, 매도 쪽에서도 보자면은 미래에셋이 얘네들 이 횡보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움직임은 나타나는데, 그만큼 매도하는 움직임도 같이 좀 나타나면서 단기적인 흐름으로 좀 보이고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메릴린치 얘네들
횡보 구간에서는 오히려 매도하던 움직임이 강했지만 여기를 벗어나면서 시세를 만들어 나가니까 얘네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흐름을 같이 좀 이끌어 나가고 있다. 시티그램은 오히려 반대로 계속해서 매도해주는 움직임 나타나주고 있죠. 그다음에는 뭐 토스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매도해주고 있고, 신한투자도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 얘네들도 매수 매도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단기적인 흐름으로 나오고 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한번 살펴봤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까? 자, 기관이 이런 곳에서 계속 매수를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이 흐름을 갖고 가 있는 거는 외인들이 좀 더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물론 기관도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외인들이 좀 더 강하게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중요해지는 건 뭡니까?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다. 자, 뭐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뭐 장기적인 포지션이든 단기적인 포지션이든 매수 구간은 거의 비슷할 수밖에 없고 매도만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매수 같은 경우 얘네들이 지속적으로 기관과 외인이 매수해주는 모습을 포착하면은 그냥 같이 따라 들어가는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좀 더 굉장히 낮은 가격을 한번 노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거 13만 원 근처까지 한번 눌림이 올 수 있을 것이다. 이 근처에서 이제 외인과 기관들의 움직임을 같이 좀 보면서 매수의 그림을 좀 보여주면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반대로 매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이런 구간에서 매수했던 기관들, 얘네들이 확실하게 매도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줄 때,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매수했던 외인들이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려줄 때, 이게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그림이 좀 그려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뭐 차트의 움직임도 살펴보고 얘네들의 수급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매수 구간 그리고 매도 구간이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거고, 자, 얘네들의 움직임을 따라다니는 거 말고도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는데 어떤 구간이냐? 자, 우선 이런 노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미 이전에도 이런 구간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 같이 매수하자라고 말씀 좀 드렸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파란색 신호가 나타났을 때 어느 정도 매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구간이 된다. 저는 이 신호들이 뭔지가 중요해지는 부분인데, 이건 제가 구독자님들과 같이 진행했던 종목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저는 이 신호와 함께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매도하는 곳을 안다면은 이 최고가의 매도를 노려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반대로 이 파란색 신호가 나타난 다음에 주가는 떨어집니다. 자, 이거 무슨 약속이라던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이전에도 이렇게 노란색 신호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신호가 뜬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여기 최고가를 찍고 하락하는 모습을 잘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가 이런 매수 그리고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은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고 계시던 종목이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인데 예전에 이 초전도체로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종목이죠. 자,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저희는 이런 신호들을 보고 이미 매수를 해놓고 있었다. 그리고 뉴스가 뜬 다음에 이런 상승세를 보여주니까 우리는 이런 수급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같이 끌고 오다가 이 파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갑작스럽게 빠지는 모습 확인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매도를 좀 진행했다는 거죠. 이걸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신가요? 자, 이 노란색 신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자면은 이 노란색 신호는 단기적인 저점을 나타내는 신호다. 근데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런 상승 추세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이 파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고점을 나타내는 신호인데 여기서 수급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하락하는 추세로 이렇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제가 계속 수급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주가를 움직여 나가는 건 뭡니까? 자, 돈의 흐름, 즉 이 수급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런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런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수급을 꼭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수급을 매일같이 이렇게 확인하고 있을 수는 없다.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언제 이렇게 다 일일이 확인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호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신호가 뜰 때마다 이 수급 현황을 확인하면서 매매를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종목만 그런 거 아니냐 하실까봐 다른 종목도 한번 볼 텐데, 자, 이번에는 원전 관련주 이제 보성 파워틱이다. 자, 이 보시면은 이런 노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된댔죠? 자, 수급을 확인해야 된다.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면은 매수를 해야 되는 거다 했죠. 그때 수급이 들어오는 것까지 우리는 확인을 하고 매수를 진행했었고, 그리고 상승세가 나왔을 때, 이런 파란색 신호가 나왔을 때 또 뭘 확인해야 되냐? 수급을 확인해야 된댔죠. 자, 수급이 빠져나가면 매도고 빠져나가지 않으면 홀딩입니다. 자, 여기서는 빠져나가지 않아서 홀딩을 했었고, 자, 여기서는 빠져나가는 움직임까지 다 보였기 때문에 매도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수익을 한 달 만에 50% 가까운 수익을 챙겨나갈 수가 있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여드린 종목들이 이제 가벼운 종목이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좀 무거운 종목도 한번 보자면은, 최근에 진행했던 종목 중에는 두산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노란색 신호가 떴죠. 이때 수급 확인하고 우리는 매수를 했다. 그리고 상승을 하면서 파란색 신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라 그랬죠? 우리는 수급을 같이 꼭 확인하면서 매도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구간에서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으면은 계속 홀딩하는 거고, 수급이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이제 매도하는 거다. 자, 여기서 어느 정도 수급이 빠지는 모습에 이제 절반 정도 매도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신호들이 나오는데, 여기선 수급이 딱히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었고, 다시 이런 신호들,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끌고 올라가다가, 자,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이후에 다시금 뭐 조정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또 이런 신호를 기다리는 거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벼운 종목, 무거운 종목,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이 신호와 함께 수급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신호가 나오고 수급이 빠져나가면은 매도를 하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저점 구간에 매수해가지고 고점 구간에 매도할 수 있는 자신감 생기지 않습니까? 자, 저는 유튜버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 영상으로 증명을 해나가겠지만, 타점을 한호가라도 비싸게 팔려 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기다리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채널 구독자가 되시면은 제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는 번호 보이시죠? 자, 010-8420-8354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번호인데,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제가 이제 구독자님이라고 다 저장을 해놨다가, 이런 타점들 나타나게 되면은 매수 타점, 뭐 매도 타점 이런 게 나타나게 되면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독자님이라고 저장해놨다가 이런 매수 타점, 매도 타점들 나올 때 영상 찍기 전에 먼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주다가 좋은 매수 타점 나타난다. 그러면 매수하자고 문자도 다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하던 종목 마저 이야기해 볼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미반도체 이야기해 보자면은, 이제 우리는 뭘 볼 것이냐,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계속해서 신고가 찍으면서 쭉쭉 올라가지고 있죠. 그만큼 반도체가 강력한 테마로 작용하고 있는 장이다 이거예요.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반도체에 속해 있는 테마고, 지금 그런 여파로 계속해서 쭉쭉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런 목표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미리미리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월봉으로 살짝 돌려서 보면은, 지금 얘네들이 고점 구간 16만 9,200원을 찍고 나서 조정을 줬고, 그 다음에 이런 쌍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 위에서 방향성을 결정할 만한 곳을 우리가 목표가로 한번 잡아보자는 건데, 우선은 27만 5천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방향성을 결정할 만한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는 27만 5천원 구간을 우리 목표가로 잡았었죠. 근데 지금 흐름이 심상치가 않은데 27만 5천원도 충분히 돌파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단 이거 한 방에 이렇게 돌파하는 것보다는 살짝
조정을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조정을 줬다가 여기서 조금 하고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그림이 좀 그려질 것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이 17만 5천 원보다는 목표가를 한번 갱신해서 올려보자. 아니 최고가보다는 그 위로 또 더 강력하게 걸릴 만한 곳이 어디냐? 라운드 피겨 부분 있죠. 자, 20만 원 구간을 우리 한번 목표가로 잡고 한번 끌고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목표가 근처에서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조정이 나올지 생각해보고 더 상승할 수 있다라면은 목표가 또 갱신해 나가면 되는 거고, 반대로 여기서 조정이 나올 것 같다면은 이제는 매도하고 수익 챙긴 다음에 다시금 이런 매수 자리를 노려보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갱신된 목표가는 어디다? 자, 20만 원 구간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목표가를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계시냐?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이 변수라는 거를 꼭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데 이 변수에 맞게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러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자, 왜 그런지를 한번 말씀 좀 드려볼 텐데 우리가 이렇게 뭐 상승을 하는 주식에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정한 목표가가 여기가 있어요. 음, 뭐 주식이 별 다른 이유가 없다. 그리고 관점대로 잘 흘러간다라면은 이렇게 목표가까지 도달을 하겠죠. 근데 중간에 분명 변수라는 게 발생해서 이 목표가 가기 바로 직전에도 이렇게 갑자기 꼬꾸라지면서 우리가 매수했던 것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계좌가 오히려 망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변수에 맞게 무조건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어떤 게 있는지만 살펴보자면은 뭐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매도해가지고 우리 수익을 지켜나가야겠죠. 그리고 반대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인데 이 시장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오히려 이런 조정이 나왔다. 이런 경우라면은 시장 상황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폭발적인 상승을 다시금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우리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시장 상황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방법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대응 방법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에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이런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 이거 매수 구간이다 그랬죠. 자, 이런 매수 구간이 나타나는 종목들도 발견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다 나눠 드릴 거예요. 자, 이 모든 거는 채널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혜택이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이거 혹시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제가 보내드릴 방법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받으실 수 있도록 자,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거 제가 사용하는 번호인데 이 번호로 구독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런 혜택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영상 도움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